사이다 응징, 역관광, 역풍, 씁쓸한 최후,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크게 화제가 되는 키워드들이죠. 이슈가 워낙 큰 사건이 많은 만큼 조회수도 폭발적인데요. 커뮤니티를 통해 공론화가 되고 이 공론화를 통해 정의를 구현하는 사례가 꽤 많은 반면 영향력이 큰 만큼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커뮤니티 여론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씁쓸한 최후를 맞이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도 2020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서 역풍을 제대로 맞은 민폐 차주들, 그리고 사이다 응징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차주들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년 전 제타 부부 사건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사건이 2020년에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주 카니발 사건입니다. 우선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처음 발생했는데요. 당시 카니발 차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사연이 크게 공론화된 바 있습니다. 피해자는 보배드림의 폭행 관련 내용을 담은 게시글을 업로드했고 많은 네티즌들이 피해 차주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보배드림 회원들은 끝까지 도와드리겠다,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다, 가해자가 꼭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반응뿐 아니라 가해자의 신상을 파악하는 등 해당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 사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지원 사격 및 여론전 끝에 제주 카니발 사건 가해자는 지난 6월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워낙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그러나 이 반응은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가해자는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를 진행했는데요. 지난 8월에 진행된 2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이 덕에 법정 구속 50여일 만에 가해자는 보석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보배드림 회원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커뮤니티 글을 올릴 때 피해자는 끝까지 싸울 것이고 합의는 절대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그러나 그가 처음에 고수하던 입장과는 다르게 가해자와 합의를 하고 이에 보배드림 회원들은 결국 공론화를 하기 위해 보배드림을 이용했다, 끝까지 처벌 원한다더니 또 먹튀냐, 이래서 도와줄 필요가 없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였지만 말과 다른 행동 때문에 지지해주던 회원들로부터 먹튀한 사람으로 역풍을 맞게 된 것입니다. 오창 블랙박스 사건도 유명하죠. 피해자는 357만원짜리 블랙박스를 구매했는데요. 얼마나 좋은 기능이 들어있길래 300만원이 넘나 싶으시겠지만 사실 피해자는 블랙박스 작업 업체로부터 이른바 눈탱이를 맞은 것이었습니다. 매월 서비스 이용으로 3만원, 보험료 2만원, 그 외 여러가지 옵션이 붙은 조건으로 357만 120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나온 것인데요. 한눈에 봐도 어이없는 소식에 이번에도 보배드림 회원들이 나섰습니다. 당시 회원들은 보배드림의 힘을 보여주자 참교육받아야 정신 차린다, 이런 업체는 뉴스에 태워야 한다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보배드림에서 공론화가 된 이후 해당 업체가 자연스레 알려졌고 해당 업체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다른 피해자들까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해당 업체는 사과를 한 뒤 모든 피해 금액을 환불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피해 글을 올린 작성자가 보배드림 회원들로부터 역풍을 맞았습니다. 회원들은 이래서 당일 가입은 도와주면 안 된다, 가족들끼리 스스로 해결했어야지, 이거 완전 날강도구만, 보배 하력 지원 받아서 다 환불받고 이번에도 거기 가서 쉬고, 큰 그림이네와 같은 반응을 보였는데요. 해당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후기글을 올리는 등 끝까지 해당 업주를 처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업주와 합의를 보았다는 글이 올라왔고 당시 게시글 작성자는 저희가 법적으로 끝까지 가지 않고 합의 보고 먼저 해결한 것에 대해서 실망시켜드린 것 같아라며 직접 사과까지 했습니다. 회원들은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합의 보고 돈만 돌려받고 끝낼 거였으면 가족들끼리 해결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회원들의 화력을 이용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단순히 환불 조치를 받았다고 본인은 이제 땡이고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나 국세청, 소부원 등의 거래 내역 등의 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자는 없는지 부당이득은 아닌지 살펴보는 것이 도리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뭐 이리 허무하냐, 자기 이득만 취하고 정의사회구현은 나몰라라 하고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본인이 먼저 한번 당했으면 어머니한테도 절대 가지 말라고 했었을 텐데 약간 의구심이 든다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제주 카니발 사건처럼 피해자로 시작되었지만 날강도 소리까지 듣게 된 것입니다. 타이어뱅크 사건도 유명하죠. 최근 일이라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보배드림 화력을 지원받아 공중파 뉴스, 기사화 등 공론화가 진행되고 이에 따라 타이어뱅크 측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받는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는데요. 해당 피해자는 합의금에 대해 언급하면서 보배드림 회원들과 선을 긋고 이후 진행 사항은 개인적인 일이니 업로드하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립니다. 보배드림 회원들은 처음에는 도움을 요청하다가 나중에는 도움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글을 썼다라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게시글 작성자는 보배드림 생태계를 모르고 글을 썼다고 해명했습니다.
역풍 먹튀 논란으로 영상을 끝내버리면 어딘가 좀 허전할 것 같아서 2020년에 있었던 사이다 응징 사례들도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역시 응징하면 얌체 주차 응징이죠. 많은 분들이 이 사진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보배드림 회원들에게 주차 참교육의 성지라 불릴 만큼 화제가 됐었습니다. 주차선을 상습적으로 물고 주차하는 아반떼 차주가 문제였는데요. 크게 이슈가 되자 참교육 현장을 직접 가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에 고마움을 느낀 제네시스 차주는 찾아오는 회원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음료수까지 준비했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제네시스 차주의 응징은 계속되었고, 아반떼 차주도 이에 질세라 경찰을 부르고 자신의 다른 차를 가져와서 제네시스를 막아버리는 행동까지 했는데요. 결국 아반떼 차주는 제네시스 차주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라는 사과문을 작성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벌어진 민폐주차 벤틀리 사건입니다. 이중주차 갑질을 하는 것도 모자라 다른 차들이 아예 나가지 못하도록 자신의 다른 차를 가져와 민폐주차를 하는 등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는데요. 보배드림 회원들이 나서면서 공론화되었고, 결국 공중파 뉴스까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벤틀리 차주는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라는 사과문을 작성하며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사과문 이후 보배드림 회원으로부터 벤틀리 차주의 만행들이 계속 드러나며 제대로 역풍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벤틀리 차주는 현재 해외 선물 등 과거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과 함께 차량 도난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민폐주차 갑질에서 시작되어 경찰 조사까지 필요한 중대 사안으로 이어지게 된 것인데요. 최근에는 이상한 사고 정황, 보험 사기 의심 등 또 다른 논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이 제대로 끝난다면 보배드림 회원들은 제대로 정의 구현을 하게 된 것이고, 벤틀리 차주는 주차 갑질 한번 하려다 제대로 역풍 맞은 사례로 남겠네요. 2020년 한 해 동안 있었던 보배드림 사건들,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건들을 모아봤습니다. 여러분은 2020년 한 해 동안 커뮤니티에서 본 것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보통 포스트 이슈 플러스였습니다.